영화병동 24시. 네, 안녕하십니까. 10회 특집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번 찾아온 영화 전문 유튜브 영화병동 24시. 저는 사회를 맡은 조성윤입니다. 김주관입니다. 오늘 찾아뵐 작품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죠. 예.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보시기에도 부담 없는 분량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로스트 앤 파운드입니다. 2018년 호주에서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인데 독특하게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7분 30초짜리 애니메이션인데 대사도 없고 정말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사랑으로 가득 찬 영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부 관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부부 관계. 예, 저도 이 정도로 희생할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도 이거 보면은 부인과의 관계라던가 남편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희생 가능할까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는 사랑과 희생에 관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스토리적인 걸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일단 두 동물이 나와요. 하나는 여우 그리고 하나는 공룡. 이 아이들이 네. 인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털실로 짜여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네. 이 털실인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난 것 같은데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주 네. 진한 뽀뽀를 날리면서 애정을 과시하고 네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여우가 네. 갑자기 일본식 이게 일본식 정원이죠. 예, 정원이라고 네네. 하나요? 네네. 예, 그 물이 똑똑 이렇게 떨어지고 막 물레방아도 있는 뭐 그런 배경인데 그게 잘못돼서 물에 빠집니다. 네, 물에 예, 빠지죠. 물에 빠지는데 이게 처음에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이래서 그냥 그 물에 빠진 것도 귀엽게 찰랑거리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음.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맞은편 테이블 위에서 보고 있는 우리 티라노 공룡이 그걸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여우를 구해주러 네네. 구해주기 위한 모험이라고 해야 예, 예. 될까요? 예. 그 조그만 인형이니까 이 네. 거리도 상당한데 네.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도움닫기를 해서 점프를 해서 테이블로 내려가려는 찰나 네. 테이블에 조그만 못이 하나 이렇게 음. 올라와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 못에 얘네가 뭘로 아까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네, 털실 짜여져 있는 애들인데 네네. 공룡 이 털실 다리 이 올이 걸리면서 올이 풀려요. 저 올이 풀리니까 이 공룡은 다리부터 조금씩 올이 풀려 나가겠죠. 네네. 자, 공룡은 당연히 사랑하는 여우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올은 네. 점점 풀어지고 네. 그다음에 올 안에 이제 솜으로 채워진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솜도 막 뭉텅뭉텅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룡이가 네. 이렇게 오는 걸 또 봐요. 이게 여우가 이렇게 빠질랑 말랑 해서 막 겨우 손으로 이렇게 잡고 보는데 아 얘가 날 구하러 오다가 얘가 먼저 사라지겠구나. 네네.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돌을 힘겹게 던져가지고 공룡이랑 네네. 여우가 오는 그 중간에 방문이 있는데 네네. 방문을 닫히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네. 딱 닫혀요. 그래서 네. 공룡이 이렇게 달려오다가 네. 문에 탁 막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우는 그래도 공룡이니까 올이 풀려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네. 하고 물에 꼬르륵 하는데 그대로 막혀 있을 공룡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문을 뚫고 네. 문이 장지문이었죠. 예, 장지문. 그렇죠. 네. 막 창호지 같은 문으로 네. 되는데 뚫고 네. 예, 역시 올을 또 그냥 막 풀면서 예. 달려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다리, 꼬리, 네. 팔까지 올이 막 풀려 오는데 올이 결국은 여우 있는 데까지 갔더니 올이 정확하게 다 풀려버려요. 털실이 여우가 빠진 우물 속으로 이렇게 네. 숑하고 그 털실의 끝자락이 물에 잠기는데 네. 그 물 안으로 이렇게 털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안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우는 그 털실을 붙잡고 올라와서 예, 살아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룡이의 희생으로 네. 여우가 살게 되는 마지막 엔딩 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우는 우리 공룡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열심히 뜨개질을 해서 얘 이렇게 그 공룡 모양을 복원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네. 다시 한번 풀리고 실패하는 네네. 이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네. 이런 내용. 예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호주 작품이긴 한데 세계관이라고 할까? 굉장히 일본풍이죠. 약간 배경도 그래요. 예예, 그렇습니다. 인형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일식집이에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못 들어오는 굉장히 조그만 일식집에서 분식물 보관소 상자 안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로스트 앤 파운드의 뜻이 뭔지. 잃었다가 찾는다. 로스트 앤 파운드를 한글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남성 팬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예. 남성 팬티 브랜드 중에 로스트 앤 파운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수 아이유의 앨범 이름이 로스트 앤 파운드가 있나봐요. 이거를 검색해 보실 때 영어로 좀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유튜브에 로스트 앤 파운드 애니메이션 하시면 보실 수가 있죠. 이 애니메이션 유명한 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되고 수상도 하고 가장 강력한 건 92회 오스카 단편 애니 부분에서 최종 노미네이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완성도라던가 굉장히 뛰어나고 물의 표현 아주 다르죠.
그래서 물 말씀하셔서 네이버에서는 거의 정보가 없고요. 네. 저도 어떻게 막 구글과 좀 뒤져봤더니 물 부분이 네. 원래 스톱모션 할 때 실제 물이면은 물이 네. 너무 찰랑거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세테이트랑 버블랩, 헤어젤, 윤활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물 부분을 또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메이킹 영상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참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메이킹 영상.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진짜 번뜩이고 사람들의 노력과 그쵸. 아이디어의 총합체가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양몽자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죠. 그렇죠. 메이킹 영상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네. 이제 보기 전에 일반적인 스톱 모션이라 하면 정말 한 동작 한 동작 스톱해서 찍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특이했던 장면이 인형들이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전부 솜으로 채워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네. 실제로는 로봇이더라고요. 예. 달리는 장면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 좀 믹스가 됐던 예.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배우분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클레이로 만들잖아요. 끊임없이 만져주는 사람이 한 동작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만져주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발전하고 모터 구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이 그러게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정확한 고전적 의미의 스톱 모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이야, 이 정도면 네. 로봇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의 또 네.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감독님이 일본 문화에 식하신 분 같아요. 공부를 하셔서 아셨던 분일 수도 있고 일본계 호주인일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스튜디오 이름이 나오는데 와비사비. 와비사비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 어려운 일본의 독특한 그 미적 감각에 대해서 추구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밥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뒤에 배경도 일본식 정원에서 연달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볼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와비사비가 불완전함의 미학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감독도 어떤 완전한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딩씬처럼 네. 과연 이 공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것에도 이렇게 정답을 내리지 않은 좀 그런 거를 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희생에 대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8분 안에 서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녹색 공룡은 외형상으로 남성 같아요. 그런 거 예. 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오렌지색 여우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으로는 여성분 같아요. 남성이 주도적으로 구하러 가지만 여성이 수동적이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사랑하는 이의 목숨이 다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영화 끝난 다음에도 뜨기질로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시키려고 굉장히 따뜻한 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여기 연관돼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곁다리 얘기로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게 작년에 태국 국제영화제에서 봤어요. 태국 국제영화제가 있고 태국 영화제가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공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즈니의 공주님하고 조금 다르게 프린세스 아니에요? 예. 공주님이긴 한데 좀 푸근하세요. 푸근한. 예, 올해로 67세 정도 된 푸근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태국 영화제를 하세요. 멋진 공주님. 예. 그 공주님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맞다리거든요. 왕이 계승에서 좀 벗어나서 느닷없이 한 74년도 정도에 미국인이랑 결혼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자유롭게 떠났죠. 아예 떠난 거예요? 예. 떠났다가 30년 정도 지나서 돌아오셔서 영화제를 만들고 영화에 관련된 태국의 대표적인 얼굴이 된 거예요. 한국도 자주 오시고 칸 영화제도 많이 오시고 부산국제영화제도 많이 오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같이 사진 찍다던가 뭘 받을 때 무릎 꿇고 기어가서 해야 돼요. 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논란거리 좀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화제 기간 동안 매일 밤마다 어느 나라의 밤이라는 게 있어. 영화의 밤. 일본이면 일본 영화의 밤이 있고요. 어느 나라 태국 영화의 밤이 있고요. 태국 영화의 밤에 오셨어요. 시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국제시장으로 유명하신 윤재균 감독님 상을 드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봤죠. 과연 저 사람이 걸어가서 상을 받을 것인가, 무릎 꿇고 가서 받을 것인가. 근데 분위기상 무릎 꿇고 가셔 이제 받고 오신 걸로. 물론 거기에서 당신은 우리 국민이 아니까 일어나셔서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분위기상 좀 그렇게 해서 그 관련 자료들도 있습니다. 서로 그래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겠네요. 공주님이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수도 하시고 영화 배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멋진 분이시네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작년이죠. 총리 출마를 하신 거예요. 총리 후보로. 저 지금 2019년에 갑자기 네. 돌아가셨어요란 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네. 총리 출마. 공주님 이름이 우본랏 공주님. 우본랏? 우본랏 공주님. 찾아보면은 그분이 태국 영화제를 주최하신다고 나오진 않아요. 영화 다른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하시고 제가 본 영화제는 작년 여름에 했었는데요. 태국 국제 영화제예요. 태국 국제. 영화제. 근데 왕가랑 상관없이 그거는 헝가리인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태국 국제 영화제인데 헝가리인이 헝가리인이 하시고 그분도 되게 웃긴 거는 자본이 어디서 났냐면은 헝가리 대사관에서 돈을 대서 해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거기 가서 봤는데 수많은 단편 중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예. 눈물이 글썽하게 됐고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자기의 짝이 거기서 물에 빠져서 있을 때 당연히 목숨 걸고 구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죠. 어머님 끼어들잖아요. 야, 너 엄마랑 네 여자친구랑 같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 구할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현실 물타기를 통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이 영화를 한마디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찬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살면서 물론 뭐 다툼과 싸움과 그 중에 드는 그런 정이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그 남녀간에 막 불이 붙고 정말 눈에 서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에 지배되는 시기라고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기에 사람으로서 혹은 남자 여자로서 완벽한 어떤 사랑을 경험하는 시기가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 짧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결국 나도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식어가고 그렇게 얘밖에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이 친구보다 나를 생각하게 되고 이기심과 방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상황과 그래서 만약 이 영화에서 그런 현실성을 고려했다면 공룡이 근데 내가 여기서 제일 구하러 가면 내 올이 풀리고 내 올이 이랬더라면 이 맹목적이지 않죠. 그죠? 이게 현실적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어떤 동화 같은 느낌을 내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 정말 나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만을 생각하는 가장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른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딱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일단 거기서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구성적으로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했죠. 이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멋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색감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다 보니까 동화처럼 알록달록하고요. 두 주인공 녹색 공룡과 오렌지색 여우 같은 경우에도 일반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털실로 짠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기자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팀버튼식으로 클레이로 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끔찍한 호러죠. 신체의 일부분이 이제 같이 딸려 나오는 그런 부분처럼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감독님의 포인트 그리고 배경도 따뜻한 초밥집 일본식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털실이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어떤 그 따스함이 있죠. 그 촉감과 양감 우리가 뭐 만져보진 못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포근함과 확실히 그런 게 좀 다른 애니메이션, 다른 플레이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이랑은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원래 생크로밋이라던가 매트라는 건 전부 다 플레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없고 다양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건 아닌가. 뭐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소재로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기막힌 것 같습니다. 물론 와비사비 스튜디오에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친일본 경향이 있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그럽게 봐야겠죠. 그렇죠. 작품하고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하고 언제까지나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언젠가 사이좋게 됐었을 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수상한다는 것도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것도 큰 재미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지금 이제 영화병동 오늘 11회를 맡고 있지만 여기서 한 3편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앞에 방송 이미 나갔었던 뭐 부제의 기억, 페루자 이거 유튜브 통해서 봤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이미 완성된 영화들이 있는 거를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면 양질의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영화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스카 애니라고만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볼 게 참 많고 인터내셔널이라서 대사 없는 넘버걸로 나온 애니메이션도 많아서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선아 프로께서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갖고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보는 학교에서 생각해 볼 만한 단편 영화 시리즈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선생님들이 보면 좋을 영화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단편 영화, 학생들과 같이 볼 단편 영화가 발굴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뭔가 깔끔하게 빨리 끝난 느낌이네요. 굉장히 조급한 느낌이고요. 어딘가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말투가 조금 느리다.
요즘 세상에서는 빠른 세상에서는 조금 더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전달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 빨리 말하고 보자라는 취지로 좀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 급 반성하게 되네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을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한 진행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